360 얘기 중에서 사실 좋은 전형적인 강의가 너무 많고, 제품 강의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성분 부분들은 되게 좋은 강의가 많아서 오늘은 좀 제가 한 15분 정도 수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나이트 타임하고 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마인드 360 벌써 잊혀졌어. 마인드 360의 뜻이 My New Days라고 해서 나의 어떤 새로운 라이프 리듬을 찾는 제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360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스틱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뜻이라고 이제 말씀을 360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홀리스틱 하지만 아주 전반적으로 전부 다 관여를 하지만 퍼스널라이즈드 된 또 개인에게 맞춤화된 접근 방식을 취했다는 거. 그래서 그 멘탈 케어 시장에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맞물려져 있잖아요. 잠을 못 잤을 때 뭐 집중력, 스트레스, 기억력 모두 다 망가지는 거고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잠을 못 자는 거고 사실은 다 이게 전부 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마찬가지 시스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멘탈 케어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6개월 정도 드셔보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드 6개월 후에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본사에서도 방향성을 좀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가지 제품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이트 타임이 베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멘탈 케어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멘탈 케어가 가장 잘 되려면 핵심적인 부분들이 나의 기억력과 인지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트레스나 우울감이라던가 뭐 조현병,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멘탈적인 실제로 질환적인 부분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베이스 부분인 수면의 리듬을 찾아주는 나이트 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제품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석세스 트립에서 조셉 참 박사님이 알려주신 장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뇌에서의 키파트를 네 군데로 지금 얘기를 해주셨을 때 슬립에 관련되는 부분, 그게 이제 송가체라는 부분에서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가 되어야지 잠의 리듬을 찾는 거고, 그리고 전두엽, 피질 쪽에 그때 거기 이제 그 전두엽 피질에서 집중력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관련된 것들이 이제 관장을 되는 거고, 그리고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억력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시상하부에서 뭐 코티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스트레스 관련된 부분들이 관련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주요 파트를 전부 다 터치할 수 있는 제품이 마인드 36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게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야 되는 게 생체 시계죠. 그런데 개발도상국 시대에 있을 때는 전 인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잠을 줄이고 그리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덕분에 인류가 얻은 것은 불면이고 그 불면을 통해서 정신질환들이 너무 심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를 때리는 어떤 파킨슨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수면의 사이클을 좀 본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있는데 렘은 뭐냐면 다 아실 거예요. REM이라고 해서 Rapid Eye Movement. 눈동자 안구가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임의 단계는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램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정보를 통합하고 저장하는 시간이고요. 램 수면도 없으면 굉장히 사람이 불편해져요. 램 수면도 20%에서 25% 수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비렘,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수면에 든 거죠. 잠든 상태와 같이 깬 상태, 스르르 잠이 드는 상태를 비렘의 1단계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단계, 3단계까지 얘기를 하고 4단계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스르르 잠이 들려고 했을 때 한 10분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수면에 든 게 한 15분. 그 다음에 3단계 뭐 25분. 그래서 아예 잠이 드는 깊은 서파 수면에 들어가는 것이 4단계라고 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보통 사이클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이 들었다가 한 1, 2, 3단계까지는 사람들이 깨우면 옆에서 자극이 일어나면 깨게 돼요. 그래서 사실 잠이 들었을 초기에 한 10분, 15분, 25분 정도 되니까 한 50분 정도. 1시간 전에는 옆에서 자극이 있으면 잠이 깨게 되니까 그때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깊은 수면에 들게 되면 그때는 업어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업어가도 모르는 그 45분 정도.
이렇게 해서 토탈 한 90분 정도가 수면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수면의 사이클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면 사이클이 별로 없죠. 거의 푹 잠이 드는 거죠. 멜라토닌 분비도 되게 왕성하고 이래서 아이들은 진짜 옆에서 별짓을 해도 모르고 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이렇게 수면의 주기가 굉장히 미세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다 깨다를 반복하게 되고 이렇게 아주 깊은 수면에 해당되는 비렘 수면의 깊은 단계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비렘 수면의 단계를 보면 2단계에서는 단편적인 정보를 뇌에 저장하게 되고 이 3단계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근육도 이완되고 그때는 아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오히려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서 상처가 입었거나 염증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실제로 성장, 키가 크고 연세 드신 분들, 성인분들 같은 경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젊게 되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문호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신경학자 분이신데 이분이 수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핫한 인물이시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지 않으면 죽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아주 강력하게 죽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잠을 못 자면 건강이 나빠져요. 치매에 걸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불면 실험이라고 해서 이건 진짜 비윤리적이고 너무 위험한 실험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험을 했을 때 인체에도 실제로 했었고, 그다음에 뭐 초파리라던가 쥐한테 이런 실험을 했는데 정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잠을 자지 않으면 걸리는 질병들 중에서 이제 뇌 쪽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여기 레이건 대통령이라든가 대처 수상이 사실 이분들이 그 살아생전에 굉장히 잠을 줄이고 일을 굉장히 잘했던 분들로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치매로 그리고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과 치매는 굉장히 관련성이 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체에 잠을 자지 않는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1964년도에 17살인 랜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불면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과학 박람회 연구 프로젝트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젊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기네스북에 기록을 했어요. 264시간 동안 자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해보니까 뇌파를 이렇게 찍으면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24시간 동안 자지 않았더니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집중력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혈중량도 0.1%라고 한다고 한다면 부족감이거든요. 면허가 정지되는 농도인데 거의 24시간 잠을 재우지 않으면 혈중 농도 0.1%에 해당되는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식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기분도 굉장히 좀 나빠지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사고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요. 주의가 굉장히 산만해진다고 합니다. 24시간만 안 자도. 그래서 소주 한 병 먹는 정도 혈중 농도 상태가 된다는 거고 만약에 36시간을 재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결정 능력이 뚝 떨어진대요. 결정 장애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잠을 안 자면 그래서 성장 장애가 오는 이유가 보통 성장 클리닉을 할 때 잠을 많이 자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융통성도 없어지고 언어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틀 동안 꼬박 재우지 말아 볼까요? 48시간이 됐더니 그때부터 미세 수면이에요. 자지 않는 상태는 똑같아. 깨어 있는데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미세 수면 상태고 그때 면역 체계가 붕괴가 됩니다. 그 보통 T세포라고 하는 게 이제 면역 세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T세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쥐 실험을 했을 때 이 48시간을 재우지 않고 계속 돌린 쥐한테는 각종 병원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주 배를 갈라봤을 때 우글우글 했다고 합니다. 곰팡이 같은 것들이. 진짜 실제로 잠을 안 자면 각종 염증이나 세균 감염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이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뱃속을 실제로 가르려 봤더니 그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쥐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72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너무 무서운 일이 생기거든요. 사람은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실제로 없는 게 보이는 거죠. 선망, 환각등이 돼서 이때 되게 무서운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것들이 보이다 보면 다른 차원에서 이때 사람들이 이제 진짜 위험한 일을 되게 많이 겪죠. 공포감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자살을 하거나 어디에 뛰어내리거나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거의 264시간이면 거의 11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서 사람이 피폐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그러고 난 다음에 24시간 동안 계속 잠을 자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기네스북에는 올랐지만 저는 이분이 과연 그 이후로도 건강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험이 불면 실험이라는 저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 쥐는나 초파리 등이 거의 100%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아까도 이제 이것도 논문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음주운전과 비슷한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24시간이 안 되는 17시간에서 19시간이라 그런다면 이렇게 혈중 농도하고 수행력과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내 수면 시장의 규모가 진짜 많이 커졌어요. 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경도 인지장애도 한 19배, 수면 시장도 거의 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4,800억에서 3조 시장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새로운 뭐 수면 테크라던가 슬리포노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이제 생겨났고요. 이거에 관련된 이제 경제적인 용어들이 제품들도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침대 하나에 뭐 몇 억까지 가는 침대가 있다고 하고 베개 그리고 어플 특히나 요즘에 어플 굉장하죠. 저도 이제 와치를 차고 자거든요. 삼성 S에서 제공하는 수면의 그 패턴 아까 그 사이클 같은 것들을 재주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제가 라이트 타임을 먹었을 때 나의 가장 깊은 단계인 B렘 수면 2단계 수면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삶의 질을 이제 높이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는 원인 중에서 코골이라던가 뭐 무호흡증 되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요즘에는 AI가 이것을 감지를 해서 베개의 모양을 막 바꿔준대요. 그래서 이제 코골이 같은 것들도 이것들도 이제 전부 다 어떤 이 슬리포노믹스 안에 들어온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출시된 나이트 타임은 사실 잠을 자게 해주는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수면의 리듬을 찾아주는 거고 먹었을 때 기절하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그런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초기에는 오히려 수면의 리듬을 잡아주기 위해서 명현장상처럼 새벽에 몇 번이나 잠을 깼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면의 리듬이 맞춰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본사에서도 말하는 게 4주 임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4일 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 리듬이 잡히는데 걸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분도 굉장히 유익하죠. 미강 주정 추출물, 딸겨.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근육을 이완하거나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마그네슘. 그리고 우리 샤프란, 알파파나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준다는 샤프란. 그래서 내가 식욕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해서 TRIT 중에서도 점프스타트와 핏이라고 하는 제품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고가의 향신료죠. 이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주 계절의 추출물, 이제 보온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식물에서 100% 식물을 올려줘. 멜라토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식물의 뭐 그 합성의 멜라토닌과 식물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이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을 이제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한국에서는 합성 멜라토닌이라든가 멜라토닌도 분명 간독성이라든가 부작용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쓰면서 정말 너무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면에 대한 지표가 5가지가 있거든요. 이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실제로 총 수면 시간을 증가시키는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만큼 우리가 양 막 세잖아요. 양을 100마리, 1000마리를 세도 못 자는데 인면 시간이라고 하죠. 인면 시간을 얼마나 감소시켜 주는지. 실제 잠을 잤는데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렘 수면의 깊은 서파 수면에 담긴 이 단계 얼마나 개선시키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잠을 잤는데 낮에 졸음, 주간 졸음이거든요. 이 5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5가지 지표에 대해서 인체 실험을 해서 임상 실험을 해서 그리고 동물 실험도 같이 했죠.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봤을 때 굉장히 유의적으로 그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5가지를 전부 다 개선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제품은 내가 먹어서 나는 안 들어.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이트 타임에는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마그네슘을 쓰면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MgO 상태를 쓰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일본산이라던가 뭐 이런 쪽을 많이 쓴대요. 중국산 같은 걸 많이 쓰는데 독일산 마그네슘 굉장히 양질의 마그네슘을 썼다고 회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흡수에 용이한 산화 마그네슘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화 마그네슘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뇌는 자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뇌를 청소하고 기억력을 저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체 시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얼마나 빨리 자고 늦게 자는 것보다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는 걸 이게 중요하고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고 낮에는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활동하고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면 각성하고 내려가면 잠이 온다는 것을 이제 그래서 조금 춥게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찾아가서 이거 한번 먹어봐가 아니라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유통한다는 유통권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정말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소비자가 우리를 찾는 시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